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 버블이냐 아니냐, 자 그거거든요. 기본이 10억이고 분양가가 역세권에는 뭐 한 15억, 16억, 빠지면 13억 그렇잖아요. 가격들. 그런 가격들이 우리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냐, 가능한 가격이냐, 그것을 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격이냐.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이 가격이 고착화되는 거고, 그리고 버블이 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버블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게 거래가 안 된다든지, 지난번 이제 2021년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고점 가격이 거래가 안 돼서 뭐 3억에서 5억 정도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버블이었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가격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영끌해서 샀고 또 영끌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버블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분양가의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떻게든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버블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저는 그게 강력하게 버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도 제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장이동의 레디언트, 찰산 자이, 뭐 둔천주공 분양을 했는데, 자, 그게 다 팔렸다. 다 팔려서 계약률이 100% 나왔다.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그 아파트를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전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투자 또는 실수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볼 때는 현재로 봐서는 전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 규제 완화 이후에 대규모로 그 부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둔천주공도 계약률이 높아졌고, 둔천주공의 계약률이 높아지면서 장유동 레디언트도 분양률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철산자이도 높아졌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분양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판매하려고 부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봐도 제가 버블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시는 분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걸 사시는 분들도 전매 제한 때 프리미엄을 먹고 팔든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자, 그렇게 갭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가격들은 버블이다. 지금까지 특히 이제 2006년도에 상승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50%밖에 안 올랐는데, 기존 매매가의 50%밖에 안 올랐는데, 이번에 그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영끌족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250% 올랐다라는 거예요. 250%. 최소 200%, 최대 300%까지 그렇게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르는 과정에서 영끌 한 100만 족이 100만 명이 100만 가구가 팔렸으니까, 그것이 이 모든 자신의 그 신용과 모든 뭐 퇴직자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샀다라는 거야. 샀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로 산 것도 아니고 갭 투자로 샀다라는 거야. 갭 투자로 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우리가 겪을 것이라는 거야. 그걸 겪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확인할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가격이 금매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인데,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13억, 15억 가던 게 3억 떨어져서 5억 떨어져서 한두 개 몇 개는 거래는 되는데, 이 거래되는 지금 1차 하락 구간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냐? 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지.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뭘로 확인할 거냐? 자, 그거는 이제 오늘 나온 통계를 보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 10억대 아파트, 그러니까 15억 가던 게 10억대 됐잖아. 그러면 15억을 안 사더라도 10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 정도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10억 떨어졌다, 5억 떨어졌다고 살아 들어올 것인가?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어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5분위 소득군이라고 그러잖아요. 1분위 소득군, 2분위, 3, 4, 5, 5분위 소득군으로 나누잖아요. 자, 5분위 소득군이 최상이고 1분위 소득군이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소득군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각 소득군의 소득, 월 소득, 그다음 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전체를 가지고 주택 구매에 다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출하는 가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뺀 실질 소득은 또 얼마일까? 거기까지 한번 얘기가 되면 들어가 보시죠 한번. 자, 실질 소득이 이 442만 원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거야.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그러니까 제일 따끈따끈한 거예요. 작년 4분기,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83만 원, 483만 4천 원, 전년 기간보다 4.1% 늘어났다. 이렇게 많이 벌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면 이 정도는 벌잖아요. 그죠? 부부가 이 정도 맞벌이 하면 이 정도는 벌어요. 그 정도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물가 수준을 대입할 때는 실질 소득은 442만 원이라는 거야.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오히려 1.1% 줄어들었다는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률은 5%인데 임금 상승률은 4%였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42만 6천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442만 원을 벌어서 우리가 얼마를 썼냐면 월 소비 지출이 269만 원을 썼다는 거야. 소비가 줄었다라는 거야. 소비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269만 7천 원을 썼는데 금액으로는 5.9포인트는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소비 지출율은 0.6포인트 줄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에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역성장. 경기 둔화 우려, 경기 둔화가 온 거예요. 자, 이런 거 계산하면 지출하고 남는 돈은 180만 원이라는 거야. 평균적으로. 1년에 잘 벌어야 한 2천만 원 정도 남는 거야. 2천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것 가지고 집을 사야죠. 그죠? 집을 사야죠. 자, 그런데 이 월 평균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는 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는 다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69만 7천 원을 쓰고 있다. 그 정도 쓰시죠. 자, 그런데 맨 밑에 층에 있는 1분위 가구는 소득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5만 원 적자를 보고 있다.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렇게 구분할 때 소득 하위 20%는 적자를 보고 있다. 자, 이분들 소득은 112만 7천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20% 바닥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112만 7천 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야. 이 빈부의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소득이 지난해보다 늘었어. 6.6%. 그런데 물가가 올랐잖아. 그죠? 물가가 급등했잖아. 147만 7천 원을 쓰고 있다. 오히려 8.4%가 늘었다.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윗돌아서 1분위 가구는 매달 35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겠죠. 이분들이 어디서 돈을 꼬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물가 폭등은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뭐 이자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동결은 부유층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고,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더 적자 구조를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분위 가격은 주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로만 27만 5천 원을 쓰고, 주거와 수도, 광열비, 주거라는 건 이제 렌트비를 내는 거죠. 26만 1천 원을 쓴다. 자, 먹고 쓰는 데만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 47.6%가 먹고 쓰는데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에는 2만 2천 원, 그리고 오락 문화비에는 6만 6천 원 정도 쓰고 있다라는 거야. 1분위 이 소득군에게는, 소득군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상위 소득 5분위권, 이제 상위 소득 20%는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보죠. 자, 상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격은 374만 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거야. 자, 월 버는 금액인 1042만 7천 원. 전년 대비 2.9포인트 늘었고, 소득이 많으면 지출도 많겠죠. 지출이 668만 4천 원. 지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6.3%. 자, 이들은 1분위와 마찬가지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로 56만 5천 원. 주거와 수도 등에 33만 2천 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이 지출은 전체 나간 돈의 13.5%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이들 가구 교육비만 해도 44만 원. 자, 1분위의 20배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1분위와 5분위의 우리의 소득을 받고 더욱 자세하게 더욱 세분화해서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의 0.1%. 이건 뭐 거의 연예인급이죠. 연예인급이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이죠. 자, 0.1%의 연소득은 18억이다. 이건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얘기야, 주로. 자, 이런 분들의 연소득은 18억 원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1억 2, 3천 정도, 그 정도 받는 건가요? 한 1억 5천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1억 5천 정도를 받는 거야. 예, 이분들은 이 18억 원은 중위소득자, 그 평균 중위소득자의 70배 정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자, 이 자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뽑아낸 자료예요. 자, 그래서 연평균 소득이 18억 4,970만 원이다. 0.1%. 그러니까 연예인들 쉽게 생각해서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1년에 18억 4,970만 원 정도는 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소득은 통합소득이에요. 소위 말해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다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근로도 하고 다른 일에서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소득에서 벌 수 있잖아요. 임대소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득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포함한 거. 그래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만약에 한 집안의 연소득이 18억을 두 사람 버는 사람은 그 가구는 36억을 버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 중위소득자의 70배라고 했는데 0.1%는 자,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자 평균 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아까 4,800 얼마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벌면 맞죠, 이게? 대충 맞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달 1년에 버는 돈이 2,66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 정도. 왜냐면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잘 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평균 소득이 2,660만 원이다. 자,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에 61배, 그리고 2019년에 60.4배, 2020년에 64.7, 2021년에 69.5배. 자, 2021년 코비드 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거야. 자, 우리가 이거 왜 늘어났어? 간단하죠. 바로 집값 폭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비드. 자, 그 코비드를 거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집값 폭등이 이렇게 양극화를 벌려놓은 거야. 자, 2021년도에 69.5, 70배가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위 1%. 자, 지금 0.1%를 봤잖아요. 상위 1%의 연소득. 대한민국의 1%. 대한민국의 1%도 대단한 거잖아요. 연소득은 4억 7천만 원. 그러면 이거 얼마를 벌어야 되나요?
월봉 월 5천원 벌어야 돼. 4억 7천은 바로 이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소득은 1억 4,640만 원. 자, 이건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은 상위 1%의 연소득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주거와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러면 0.1%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강남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에 살겠죠. 뭐 청담동의 고급 빌라들, 그죠? 그런데 아니면 뭐 아크로 리버파크의 대형 평수들, 그죠? 그런데 산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좀 연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주거와 연결이 되는. 상위 0.1%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 여러분 상위 1%가 0.1%가 뭐 당산동에 있는 뭐 저기 뭐 힐스테이트 역세권에 15억짜리 살겠어요? 15억짜리는 안 살겠죠. 최소한 50억짜리 뭐 그런 데 살겠죠. 그죠? 0.1%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위 1%를 보자. 1%를 보자는 거야. 상위 1%의 연소득은 4억 7천만 원. 월 5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야. 4천에서 5천 정도. 자, 중위소득자의 17.7배.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사시겠어요?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거지. 그냥 아크로 리버파크에 뭐 38평짜리 아파트. 그죠? 32평짜리 아파트. 뭐 반포 레미안 뭐 퍼스티지 같은데, 아니면 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그죠? 일반적인 아파트,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자, 이 정도에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자, 그러면 자, 상위 1%가 많은 건 아니죠. 자, 상위 1%가 반포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돼.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안 쓰고 한 7, 8년은 벌어야 돼. 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 써야 되는 거니까. 상위 1%도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얘기야. 이 사람들이 이걸 벌어서 다 저금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상위 1%의 소득이라는 게 이게 꾸준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장사가 꾸준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자기가 기업에 다니면서 임원으로 다니면서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보면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도 이 사람들이 사기에도 쉽지 않은 가격이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해도 강남에서 일하는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들이라고 해도 강남에 30억, 35억, 40억짜리 32평 아파트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버블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상위 1%의 이런 4억 7천만 원의 소득도 결국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리에 불안정한 것도 있고. 자,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0.1% 받고 상위 1%를 봤어. 그럼 상위 10% 정도는 이제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죠?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10% 정도는. 자, 이 사람들의 소득은 1억 4,640만 원이다. 자, 이거 받는 분들은 많잖아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대기업의 부장 정도. 그죠? 부장 뭐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받을 거라 이거야. 그죠? 그럼 상위 10%의 소득은 1억 4,640만 원이다. 자, 중위 소득자의 5.5배다 이거야. 자, 그러면 바로 이 상위 소득자의 1억 4,640만 원 받는 분들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야. 자, 이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살 수 있겠냐 이거야. 생활비 나가고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모을 것 같아. 1억에 1년에. 자, 근데 1억 4,600만 원, 1억 4,640만 원을 받아도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잖아. 세금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자고요. 1억 정도. 그럼 그중에 5천만 원은 또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잘 벌어야 5천만 원, 많이 벌어야 6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 저금하고 주택 대출 가운데 쓸 수 있단 말이야.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 그지? 10억짜리 사는데 상위 10%의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20년 저금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야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야. 이자도 갚아 나가야 되고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다. 결국 쉽지 않은 거라는 거야. 그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이 상위 10%가 20년 걸린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상위 10%의 이분들이 이 가격을, 이 소득을 계속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자, 상위 10%의 소득은 1억 4,640만 원. 자,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상위 0.1%의 연소득은 매년 평균 1억 2,613만 원이 늘어났다. 뭐 0.1%의 삶은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임대 소득도 있고 뭐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 원 늘어났고, 자, 납세자 2,536만 명의 40.5%인 1,027만 명은 납세자가 2,536만 명인데 그 중에서 40.5%가 1,027만 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6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야.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 충격적이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에 만족을 하시면서 살아야 돼. 어느 정도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의 4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소득에 만족을 하고 이렇게 너무 불만족스럽게 살면 피곤한 거야. 그죠? 이런 걸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자, 통계개발원이 20일 발간한 국민의 삶의 질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감안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2021년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3,949만 원이라는 거야. 이는 2020년 3,777만 원에서 약 172만 원이 증가했다라는 거야. 코로나19 이후로 유주택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측정하는 소득 만족도. 자, 2021년 기준으로 23.5%,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 소비, 자산 영역 7개 지표 중 1인당 국민 총소득, 가구, 중위소득 중 6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가계 부채 비율은 악화되고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집을 사는데 많은 부채를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도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한 90%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OECD 주요 국가인 일본은 115%, 프랑스는 124%, 영국은 148%, 그리고 덴마크, 뭐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스위스 등은 가계부채 비율이 200%. 이런 나라의 200%와 우리의 90%는 질이 좀 틀리겠죠. 그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통계청의 그래프를 보니까 한 90%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2020년, 2021년도에 더 늘어났죠. 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연끌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숫자로 숫자로 만들어진 표예요. 자, 보면 19년도에 여기 16년도에 77%, 그다음에 18년도에 81%, 그다음에 2020년도에 연끌을 하면서 89.4%, 그다음에 2021년도에 90.5%. 자, 이 표는 뭐냐면 이제 소득 금액이에요. 자, 1분위는 1,323만 원, 2분위는 이제 가구당인 것 같아. 가구당 이거는 2분위는 3,080만 원, 3분위는 5,336만 원, 4분위는 7,649만 원, 그리고 5분위는 1억 4,973만 원, 이 정도로 소득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0.1%, 1%는 뭐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상위 10%의 소득. 자, 이분들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야. 한 1억 정도 받으면 5천은 이제 생활비 쓰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을 때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10억짜리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 상위 10%가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가? 아니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인가? 쉽지 않겠죠? 그죠? 20년 동안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5천만 원을 갚아 나간다. 내 노후가 없잖아. 노후에 남는 거는 이 집 하나잖아. 그리고 나중에 애들 키우는데 교육이 학자금이 더 들어갈, 나는 변동성이 또 높잖아. 그죠? 내 직장이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벌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는 거야. 높은 가격이라는 거야. 0.1%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 1%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 따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상위 10%만 놔도 상위 10%의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 10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과연 그러냐 이거야.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을 거다. 대부분이 프리미엄을 바라고 그다음에 전세를 끼워서 갭 투자해서 차익을 바라보고 현재 들어가는 것일 거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의 어떤 결과, 예를 들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고분양가냐, 뭐 진짜 실질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가격이냐는 입주할 때 보면 알겠지. 그지? 입주할 때 보면.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벌써 고분양가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소화가 안 되잖아. 그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마피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지방은 뭐 말할 것도 본전에 날리고 있고 또는 마피에 날리고 있고. 자, 결국은 뭐예요? 그건 버블이었다라는 거지. 마피에 날리고 있다라는 건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산 게 아니라 다 투자로 들어왔던 분들이 샀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버블이었다라는 거잖아. 마피가 나오거나 본전에 나오는 거는 다 버블이었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의 고분양가 아파트들도 결국은 2년 뒤 입주할 때 보면 결과는 나올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위 소득군 10%의 소득을 계속 추적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 그죠? 이건 계속 추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